타이토는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는 것을 보며 오로성 세계정부를 설립한 20명의 창조주들 중 가장 유능한 자들,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그들이 하계로 내려오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헌데 전원이 고작 해적 따위를 잡기 위해 친히 강림하시다니 밀짚모자 루피, 네가 그 정도로 위험한 존재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이 강림한 이후 워큐리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고, 워큐리는 루피의 강함을 인정해주며 결코 방심하지 마라, 저 남자는 조이브이, 류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다 라고 말했고, 마스가 이치마대의 형태로 변하며 곧바로 루피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몸을 매우 거대하게 부풀린 이후 마스를 낚아채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마스를 공중으로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규키의 형태를 한 세턴과 샌드홈의 형태를 한 피터가 동시에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쉴드를 사용하여 방패를 만들어내며 세턴과 피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의식적으로 방패를 만들어냈으나 루피가 만들어낸 방패는 다름 아닌 태양의 방패였고, 태양의 방패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방패였기에 매우 견고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터와 세턴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코치의 형태로 변한 나스주로가 매우 빠르게 달려와 귀화 심창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루피의 복부에서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세턴은 참격이 약점인 건 변함없구나, 과연 고무 따위가 고열을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뒤 루피를 향해 고온의 투사체를 뿌려버렸고, 루피는 온몸이 타버리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뒤 곧바로 자신의 팔을 들려 세턴의 멱살을 잡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해방의 니카 펀치를 사용하여 세턴은 산산조각 내버렸고, 세턴은 온몸이 부서진 채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세를 이어가며 마스의 양날개를 붙잡은 뒤 그대로 마스를 땅에 쳐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가 나타나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 버렸고, 루피는 마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파괴강선을 사용하며 루피를 공격하였고, 나스조로는 매우 멀리서 강력한 참격을 날리며 루피의 어깨를 베어버렸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금은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너희들 비겁하잖아, 한 명씩 덤비라고 라고 말하는 나스조로는 니놈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니 녀석을 죽이기 위한 사냥, 오직 결과만이 중요한 대결이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와 엄청난 콤비를 모이며 루피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아직 지치지는 않았지만 기어 피플스를 사용한 이후 자신이 밀리는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최고였던 놈들은 항상 이럴 때 무너진다, 압도적인 재능 덕에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코웃음을 치며 이시시시 미안하지만 패배라면 수차례 겪고 왔다고, 고작 이 정도로 좌절할 것 같았다면 해적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마치 폐양색 패기가 폭풍처럼 불어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피의 말대로 수차례 패배를 경험했으며, 오로성의 입장에서는 루피가 정상결전 이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스트블루나 위대한 항로 초반기의 사건은 알지 못하기에 루피가 패배한 적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루피는 히오리의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과거로 온 것이며 이전 세계에서는 수차례 패배를 맛봤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르게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를 향해 달려왔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이들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방어했고, 루피가 피터, 마스, 세턴, 나스주로를 공격하는 동안 순간 매우 거대한 그림자가 루피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정체는 봉이의 형태로 변한 워큐리였고, 워큐리의 크기는 이전보다 더 커져 있었으며 전신이 불타고 있었기에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를 들이박아 버렸고, 루피도 차마 워큐리의 기습을 피하지 못했고, 워큐리의 충돌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루피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다시 완전체가 되었고, 이들은 마치 지옥의 화신처럼 루피를 향해 다가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지었고, 해방의 드럼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과연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은 남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워큐리가 루피를 들이박은 이후 루피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는 않았지만 점점 체력 소모가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부상도 쌓여만 갔기에 루피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오로성 역시 견무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파악하였고, 마스는 점점 지쳐 보이는구나 밀짚모자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루피의 패기를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여전히 무장색 패기가 견고했고, 마스의 능력을 순식간에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마스의
마스에게 다가가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발을 사용하여 마스를 내려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섰고, 이후 샌드홈으로 변한 피터가 루피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루피는 피터의 몸속에서 팽창하였고 피터는 그대로 입이 찢어지며 루피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렁이 아까부터 거슬리는데 우선은 너부터 처리해야겠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피터를 낚아채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피터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떠올리며 니시시시 이 녀석 잡는 맛이 좋잖아 라고 말했고, 피터는 굴욕적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감히 하계의 쓰레기 주제에 라고 말한 뒤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벨코로 폼을 바꾼 이후 루피의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비명을 질렀고, 나스주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검 초대기철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의 복부를 그어버렸고, 루피의 복부에는 X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이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형태로 변한 이후 자신의 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루피도 결국 오로성의 협공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다행히도 아직 그 남자의 레벨에는 닿지 못했군.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벌레 주제에 꽤나 세계 정부를 위협했다. 허나 네 이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오로성의 승부는 급격하게 기울어가기 시작했고, 오로성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루피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오로성이 루피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일제히 루피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루피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방의 드럼이 무영의 공간에 울려 퍼졌고, 루피는 오로성을 향해 폐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한 차례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폐양색 패기만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로성들은 일시적으로 전원 인간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마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건 조이보이가 선보였던 폐양색의 경지 밀짚모자 이 싸움으로 인해 더 성장했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조로와 류마를 떠올렸고, 그놈들의 선장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 이 싸움은 저 녀석에게 성장 촉진제가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세턴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정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겠군. 밀짚모자 루피의 성장세를 감당하지 못할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인간형으로 변했으나 여전히 투정심이 불타고 있었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곧바로 피터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루피와 피터의 충격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루피의 주먹을 버텨내지 못하였고, 루피는 피터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확실히 인간형이 보기 좋네. 괴물로 변하면 쓸데없이 크기만 크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다가와 건방 떨지 마라 라고 말한 뒤 귀와 심참격을 사용하여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루피는 일시적으로 나스주로의 검을 고무화시켰고 나스주로의 공격은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세를 탄 루피는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하여 오로성 전원을 동시에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오로성들은 인간형으로 변한 상태였기에 상대적으로 방어력과 회피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루피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홀로 오로성을 감당하느라 체력을 크게 소모하게 되었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약해지게 되며 오로성들은 다시 루피의 폐양색 패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다시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마쳤고, 피터는 밀짚모자 기세는 좋았다만 아직은 폐양색 패기를 다루는데 미숙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의 폐양색 패기의 영향이 약해진 이후 오로성들은 다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백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서늘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고, 피터가 백호로 변함에 따라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하였고, 루피를 향하여 죽음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또한 루피 역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기어 피부스가 일부 해제되었고, 루피는 밥이 필요해 라고 중얼거리며 힘이 쭉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기회로 여기며 곧바로 루피를 공격하려 하나, 그 순간 공간 열매의 균열이 깨지게 되며 누군가가 루피와 오로성의 앞에 나타났고, 워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거지 라고 묻습니다.
루피와 오로성의 대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쯤 아르바나 항구의 키드 해적단의 선박과 하트 해적단의 잠수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드는 생각보다 한적한 알라바스타를 보며 분명 세계정부와 빨간머리 해적단이 한바탕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 전쟁이 끝이 난 건가, 여차하면 빨간머리 녀석까지 함께 잡아버리려 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킬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굳이 빨간머리 녀석과 부딪힐 필요는 없지, 그건 그렇고 너무나도 한산하군 이라고 말하며 알라바스타가 너무나도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우와 베포가 키드와 킬러를 향해 걸어왔고, 로우는 유스타스 캡틴 키드 니놈이 여긴 어쩐 일이지 라고 물었고, 키드는 괴짜 의사 녀석 아니야, 니놈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말했고, 키드와 로우는 만나자마자 언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동시에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뭔가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로우는 뾰족머리 니 녀석도 느낀 거냐 라고 물었고, 키드는 그래 전쟁은 이미 끝난 듯 보이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충돌하고 있다는 기분이 가시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내 무형의 공간 속에서 루피와 오로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콩이 걸어왔고, 키드와 로우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며 저 녀석은 분명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 역시 아직 세계정부와 알라바스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웃음을 지으며 애송이 녀석들이 그렇다면 모두 모인 건가, 초신성이라 불리는 남자들이 라고 말합니다. 콩은 키드와 로우가 전투태세를 갖추자 아쉽지만 젊은 혈기를 상대하기엔 너무 늙었어, 애송이들 전설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었나 라고 말하고, 키드는 신세계에 목숨을 걸지 않는 해적은 없다고, 목숨 따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고 코라시의 복수를 할 수 있다면 목숨을 걸지 못할 이유도 없지 라고 말하며, 키드와 로우는 자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콩은 만일 조이보이에게도 저런 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어쩌면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을지 모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애송이들, 현재 밀지모자 루피는 홀로 오로성과 격돌 중이다. 이 녀석들이 돕지 않는다면 밀지모자 루피는 제거된다. 어떤가, 경쟁자를 줄일 텐가, 아니면 밀지모자를 도와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텐가 라고 말하고, 키드는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둘 다 결국 내가 쓰러뜨릴 거다. 어이 영감, 만일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안내해라. 지금 당장 그놈들의 목을 따버리지 라고 말했고, 로우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루피가 있어야 함을 알았기에 무리하지 마라 바보 녀석, 냉정하게 밀지모자는 우리보다 몇 수는 앞서 있다. 밀지모자를 돕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수. 콩 전군 총수 밀지모자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콩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군, 그렇다면 나 역시 목숨을 걸겠다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하늘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공간 열매로 인하여 생성된 무형의 공간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콩은 캡틴 키드, 드라팔과 로우 저곳으로 들어가라, 저곳에 오로성과 밀지모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간 열매로 인하여 생성된 무형의 공간 속으로 이동했고, 키드와 로우는 루피와 오로성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매우 지쳐있던 터라 키드와 로우를 매우 반갑게 여기며 너희들이 어떻게 라고 물으며 웃음을 지었고, 키드는 저 영감들을 죽일 때까지만 임시동맹이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밀지모자 홀로 저 괴물들을 상대로 버텨낸 건가 라고 말하였고, 마침내 삼선장이 모두 집결하게 되었고 오로성과 삼선장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드와 로우가 무형의 공간 속으로 진입한 이후 워큐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분명 외부에는 콩 전군 총수가 지키고 있을 터, 설마 저 애송이들이 콩 전군 총수를 꺾은 건가 라고 물었고, 마스는 우연히 콩과 마주치지 않고 들어온 거겠지, 콩은 결코 쉽게 쓰러질 사내가 아니네 라고 말하며 분명 콩이 경비를 서고 있을 터인데 키드와 로우가 나타난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콩의 입장을 생각하여 굳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키드가 급발진을 하며 콩이라면 만났다고,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입구를 알려줬는데 라고 말했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블러핑인가 애송이 녀석이 라고 말하며 차마 키드의 말을 믿지 못하며 키드에게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베코의 형태로 변한 피터의 몸에 자성을 부여한 뒤 그대로 피터를 땅에 쳐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피터의 힘과 무장색 패기가 워낙 강했기에 피터는 키드의 능력에 완벽히 저항하며 키드에게 달려왔고 키드를 한 입에 삼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가 샴블제를 사용하여 키드와 루피의 위치를 바꿔버렸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피터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였고 피터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공격을 마친 루피를 곧바로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키드가 자신의 강철팔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뒤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로우가 리룸을 사용하여 무형의 공간 전체를 룸으로 뒤덮은 뒤 감마나이프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복부를 관통하는데 성공하며 키드, 루피, 로우는 사실상 처음 합을 맞춰봤음에도 콤비가 매우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키드와 로우가 나타나며 한 차례 분위기가 반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오로성의 기세는 강했고 객관적인 승률 역시 오로성 측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드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오로성 전원은 빠르게 삼선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의 부상을 살피며 밀짚모자 그 몸으로 용케도 홀로 버티고 있었던 건가, 냉정하게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열세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상처를 일부 치유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 시시시 굉장하잖아 라고 말했고 로우는 루피에게 네 녀석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이게 가장 좋다고 들었다 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고기 수십 덩어리와 밥을 루피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흥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기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머큐리는 밀짚모자가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봉이의 형태로 변한 뒤 곧바로 루피에게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키드가 머큐리를 막아섰고 키드는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머큐리의 이마에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러나 머큐리는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키드의 공격을 버텨낸 뒤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으려 하였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자신과 루피의 위치를 바꾸었고 로우는 그대로 머큐리의 박치기를 허용하게 되었고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드가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로우를 커버하러 가려고 하나 그 순간 나스주로가 나타나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키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키드의 강철팔이 잘려나가게 되며 키드의 강철팔이 절단되어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스가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를 향하여 파괴강선을 쏴버렸고 삼선장은 또 한 차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샹크스가 알라바스타로 향한 이후 벤베크맨을 포함한 빨간머리 적단 전원은 우선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소형 선박이 하나가 나타났고 그 선박에는 세계정부의 마크가 걸린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아직 세계정부의 공세가 끝나지 않은 건가, 루피와 샹크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저 녀석을 침몰시키는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했고 야섭은 맡겨두라고 베크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곧바로 소형선박을 향해 총을 발포하며 소형선박을 침몰시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소형선박에 탑승한 누군가는 최소한의 동작만을 취하며 야섭의 총알을 갈라버리는 데 성공했고 벤베크맨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은 되지 않았으나 한 동작만으로 알 수 있겠군. 저 녀석은 상당한 실력의 고수다 라고 말했고 럭키로는 닭다리를 뜯어먹으며 그럼 직접 가는 수밖에 없겠네. 대포를 쏴봤자 어차피 격추시킬 거 아니야 라고 말하였고 빌딩 스네이크와 럭키로는 함께 소형 선박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럭키로와 빌딩 스네이크는 소형 선박에 도달한 이후 소형 선박에 있는 인물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럭키로는 매우 놀라며 뒤로 넘어지며 샹크스 설마 샹크스야 세계정부의 선박을 탈취한 거야 라고 소리쳤고 럭키로가 샹크스로 착각한 인물은 샹크스가 아닌 샹크스의 쌍둥이형 빙크스였습니다. 참고로 빙크스는 이무의 명령을 받고 오로성을 보좌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아쉽지만 나는 샹크스가 아니다이 라고 말했고 빌딩 스네이크는 곧바로 빙크스의 얼굴에 총을 쏴버린 뒤 겉모습만 흉내를 내는 것이겠지, 이런 얄팍한 수를 쓰다니 감히 선장을 사칭한 죄는 무겁게 물어주마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너무 강한 말은 하지마, 약해 보여. 감히 네 녀석의 수준으로는 내게 닿지조차 못할 거다. 동생의 동료들이라 가급적 죽이고 싶진 않았다만 감히 벌레 주제에 나에게 총구를 겨눈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티폰을 꺼내들었고 순간적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워졌으며 번개와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빙크스는 임무의 명령을 받고 알라바스타로 향했고 그곳에서 빨간머리의 적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와 럭키로 빌딩 스네이크는 마주하게 되었고 럭키로와 빌딩 스네이크는 차마 자신들의 선장 샹크스와 똑같이 생긴 빙크스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망설임이 없었고 티폰을 꺼내든 이후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빙크스 역시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이었기에 알라바스타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가 발현됩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적단의 잡졸 여럿이 기절
기절하였고 뱀백금에는 인상을 구기며 이 느낌은 샹크스와 유사하다. 샹크스 마치 너를 적으로 마주한 느낌이군. 도대체 어떤 적이 있기에 이런 강력한 패기를 가진 거지? 라고 말하며 럭키루와 빌딩 스네이크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망설인다면 저항도 하지 못해보고 죽는 거다 라고 말한 이후 순식간에 빌딩 스네이크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빌딩 스네이크는 고작 한 방만에 쓰러지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럭키루가 분노하며 빙크스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빙크스의 검 티폰이 검붉게 변하였고 럭키루는 흠칫하며 흑도 아니야 매의 눈의 흑도와는 느낌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였고 럭키루는 몸통 박치기를 사용하여 빙크스에게 들이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럭키루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 이후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럭키루를 베어버렸고 럭키루는 순식간에 온몸이 쪼그라들며 앙상하게 변하며 마치 미라처럼 변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폰은 순식간에 럭키루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해버렸고 빙크스는 곧바로 레드포스호를 향해 점프하였고 빙크스는 빨간머리 적단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조로, 로빈, 프랑키는 와노쿠니에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나수조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의지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세계 정부에 넘겨주었고 이후 조로, 로빈은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향했으며 프랑키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하여 홀로 벌지모아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로와 로빈은 알라바스타에 도달하게 되었고 로빈은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곳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은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하긴 너에겐 그럴지도 모르지. 그나저나 루피는 어디에 있는 거지? 분명 그 녀석이 이곳에 있다면 패기 때문에 위치가 감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하며 한창 알라바스타에서 전쟁 중인 루피의 패기가 감지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그러게 더군다나 전쟁 중인 것 치고 너무 한산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면 분명 다른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 가령 루피 체포 소식이나 루피의 승전보라도 말이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조로는 눈을 감으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느껴지지 않나 라고 말했고 로빈은 아무것도 느끼고 있지 않았기에 아니 뭐가 느껴진다는 건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루피 녀석 혼자 고생이 많군. 로빈 너는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하늘을 향해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조로의 공격으로 인하여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숨겨져 있었던 무형의 공간의 입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견문색 필기를 통하여 무형의 공간 속에서 삼선장과 오로성이 전투를 치르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으며 샹크스조차 파악하는데 오래 걸린 무형의 공간의 존재와 위치를 단번에 파악했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로의 견문색 필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로가 하늘을 베어낸 뒤 무형의 공간의 입구를 찾아내자 로빈은 그제서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우선 아르바나 궁전으로 향하여 비비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그 여자와 나는 엄연히 따지면 불구대천지 원수 루피의 동료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을 테지만 나와 마주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라고 생각하며 비밀스럽게 움직이며 최대한 비비와는 마주치지 않으려 하였기에 우선 선박을 어선으로 위장시켜 장착시킨 이후 알라바스타 주민 한 명의 옷을 탈취하여 자연스럽게 위장에 성공합니다. 조로는 압도적으로 발달한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공간 열매로 감춰져 있던 무형의 공간을 단번에 찾아냈고 곧바로 무형의 공간 속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형의 공간 속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도 길을 잃을 만큼 심한 길치였기에 당연하게도 무형의 공간 속에서도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운이 좋게도 일직선으로 뛰어다니다가 루피와 오로성이 격돌 중인 곳에 근처로 가게 되었고 조로는 오로성과 삼선장이 격돌 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 이런 곳에서 저런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던 건가? 키드, 로우 저 녀석들까지 라고 생각하며 잠시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함께 카이도우 빅몬과 겨뤘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시간이 많이도 흘렀군. 이제 모든 모험의 끝에 결착을 지을 시간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오로성을 향해 날아갑니다. 오로성과 삼선장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워큐리가 로우를 들이박아버리며 멀리 날려버렸고 나수주로가 키드의 강철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며 오로성은 순식간에 삼선장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로우가 준 밥과 고기를 먹고 체력을 회복하는데 성공했고 루피는 마스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냈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을 빼듯이 체내에 모인 공기를 한 번에 오로성을 향해 뿜었고 이는 거대한 허리케인
허리케인과 같이 변하며 오로성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너희들 괜찮아 라고 물었고 키드는 어차피 기계일 뿐이다. 다시 붙이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 뒤 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철파를 다시 붙였고 로우 역시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렇게 해서는 대결이 끝이 나질 않겠어. 아니 체력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테지. 무언가 변수가 하나만 더 생기거나 지원군이 나타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생길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드와 루피는 작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오로성과 싸우는 데에 온 신경이 가 있었기에 루피와 키드는 곧바로 오로성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대결이 길어지는군.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이젠 대결을 끝낸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허면 그 작전을 시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고 세터는 그 모드에는 분명 한계점이 존재하지. 그 모드에 돌입한 이후 전투를 지속한다면 최소 며칠간은 전투불능 상태가 될 걸세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밀짚모자 루피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우리가 며칠 자리를 비운다고 세계정부가 무너지는 일 따윈 없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허면 그 모드에 돌입하는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드가 오로성에 가까이 다가왔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해진 주먹을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또한 키드는 어사인을 사용하여 오로성 전원에게 자성을 부여했고 오로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며 루피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드는 끝이다 라고 소리쳤고 로우 역시 승리를 자신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루피와 키드가 콤비를 이루며 오로성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그 순간 오로성들은 전원 자신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고 전원 모습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한 뿜어내는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키드의 어사인이 곧바로 무효화가 되었으며 오로성 전원은 무장식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우선 머큐리는 거대한 인간의 형태로 변해 있었고 봉이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봉이의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투구를 착용하고 있어 자세한 얼굴을 알아볼 순 없었으나 사탄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사탄의 검과 방패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거대한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으며 등에는 이츠마데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본인의 몸 절반이 바코츠가 되었다. 기존의 형태와는 다르게 바코츠라는 제2의 생명체를 소환하여 직접 타고 있는 형태로 변하였고 초대 기철이 일시적으로 흑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규키의 촉수가 달려 있으며 우마왕의 뿔이 달린 거인의 형태로 변해 있었으며 피터는 베코의 형상의 샌드웜의 눈이 달려 있었으며 몸 주변에 엄청난 양의 모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오로성의 고유의 능력과 악마 열매 능력이 융합된 상태이며 오로성의 최종 페이지로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머큐리는 이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전투가 끝난 이후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화와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가급적 구현하지 않으려 했으나 해적왕을 잡기 위해선 우리도 이 정도 각오는 필요해 보이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키드와 로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로성이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이후 오로성과 삼선장의 대결은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었고 나스조로는 바코츠를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삼선장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곧바로 삼선장을 동시에 베어버렸고 키드와 로우는 나스조로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무장식 피기를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루피의 손에도 상처가 생겨나게 되었고 루피는 조금은 당황하며 뭐야 거대한 말자식 더 강해졌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루피에게 접근하여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하나 루피는 본능적으로 공격을 허용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머큐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머큐리는 봉이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이전보다 방어력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고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피터가 다가와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조차 충격을 호소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스가 신의 권능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무수히 많은 황금빛 화살이 루피를 향해 날아옵니다. 루피를 향해 마스가 수많은 황금빛 화살을 날렸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황금빛 화살을 모조리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오로성 전원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참격이라 저 정도로 강력한 참격을 구사할 수 있는 자는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며 조로의 모습이 드러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 도우러 왔다. 설마 밀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타이밍 좋은데 안 그래도 괴물들의 저항이 심해지는 찰나였는데 라고 말했고
말했고 로우는 롤러노와 조로 얼마 전까지 와노쿠니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벌써 이곳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조로를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롤러노와 조로 나를 꺾은 뒤 곧바로 이곳으로 향했던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와노쿠니와의 악연을 꺾고 말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분명 밖에선 콩이 지키고 있었을 터인데 삼선장에 이어 롤러노와 조로까지 나타나다니 설마 콩이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세턴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며 콩이 배신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 녀석은 다음 불로수술 대상자 1순위, 본인도 그걸 알텐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곳에서 오로성을 모조리 베어버린다. 루피 네가 이무라는 녀석을 날려버려라. 세계정부 타도까지 한 걸음에 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오로성을 보며 이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서의 항전을 떠올리며 분명 저 영감이 마지막 기술을 쓸 때 반인 반마가 아니라 말과 인간이 분리되었던 것 같았는데 착각이 아니었군. 아직 숨겨진 패가 더 있었나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조로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분명 그 대결은 이 녀석의 승리가 맞다.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이기지 못했겠지. 이 녀석의 경지는 이미 도신 류마와 대등하거나 그를 넘어선 상태. 하지만 와노쿠니에서의 목적은 고대변기 플루톤을 탈취하는 것, 목적은 달성했으니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은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자신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코웃음을 치며 추하군, 매의 눈조차 능가한 실력을 가진 검사가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에게 돌진하였고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턴이 나타나 촉수를 사용하여 조로의 심장을 공격하였고, 조로는 공중으로 몸을 비틀며 세턴의 촉수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세턴은 촉수를 재생하는 데 성공했고, 뒤이어 바코츠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나스조로가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와 나스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오로성과 루피조차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도시는 나와 나스조로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빠르게 조로와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키드와 로우가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마스가 이들의 앞을 막아섰고, 마스는 이치마대의 날개를 힘차게 휘저으며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켰고 키드와 로우를 공중에 띄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애송이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합류하마 라고 말하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우와 키드의 패기를 흡수하였고, 머큐리와 피터는 동시에 루피를 들이박아버리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는 충격을 흡수한 뒤 고무고무 총난타를 사용하여 머큐리와 피터를 공격하나 머큐리는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피터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머큐리, 피터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 그리고 키드, 로우와 마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빙크스는 순식간에 럭키로와 빌딩 스네이크를 제압한 이후 곧바로 레드포소를 향해 뛰어들었고, 벤베크맨을 제외한 이들은 위화감을 느끼긴 했지만 빙크스를 샹크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만큼은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럭키로와 스네이크를 하나만에 처리했더라. 상당한 실력자로군. 어쩌면 샹크스보다 더. 거기다 샹크스와 흡수한 저 외형,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변한 것이라면 패기를 통해 능력이 느껴질 텐데 아무런 능력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저자의 외형이 샹크스와 판박이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뭐 그럼 저자가 선장의 쌍둥이라도 된다는 거야. 선장에게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라고 말했고, 혼고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개자식이 감히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빙크스를 공격하였으나 빙크스는 너무나도 쉽게 혼고의 공격을 막아섰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역시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의 적단을 지탱하는 벤베크맨, 당황스러울 법한데 냉철한 분석이로구나.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분석도 전략도 그 무엇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한 이후 티폰을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순식간에 혼고 몬스터 봉크펀치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위기를 직감하며 빨간머리의 적단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빙크스는 굳이 이들을 쫓을 이유는 없었고 벤베크맨을 포함한 간부만을 마무리 지으면 되었기에 떠나가는 빨간머리의 적단을 그냥 놓아줍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벤베크맨 보면 볼수록 탐나는 녀석이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을 먼저 챙긴다라. 실력에 머리에 인품까지 갖춘 녀석이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후 그런가? 그럼 한 가지만 대답해주게. 이 녀석은 도대체 누구지? 어째서 샹크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이 녀석도 부선장이라면 잘 알테지. 샹크스의 친부가 누구인지 나 역시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역시 그런가? 그렇다면 이 녀석이 샹크스가 아닌 것은 확실해졌고 아무런 부담없이 네 놈을 상대할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총을 꺼내들었고 야솝, 라임주스, 하울링겜 역시 전투를 준비합니다. 빙크스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빨간머리 적단의 간부들을 보며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선 힘들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처럼 빨간머리 적단의 선박 전체가 짙은 어둠에 잠식되었고 레드포소가 침식되어 갑니다. 그리고 빙크스의 능력은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라는 게 밝혀졌고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죽음의 신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야솝은 빙크스가 능력을 사용한 이후 마치 검은 수염 티치가 떠오르는 능력이군. 하지만 능력만으로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배기를 누른 이후 빙크스의 심장을 노려 총알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였기에 야솝의 총알은 빙크스의 심장을 향해 정확히 날아갑니다. 하지만 총알이 빙크스에게 닿기 직전 총알이 그대로 부식되어 버렸고 야솝의 총은 빙크스에게 닿지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빠른 속도로 야솝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에 폐양색 배기를 휘감은 이후 야솝의 복부를 찔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야솝은 생명력을 흡수당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야솝 역시 럭키루와 마찬가지로 미라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벤베크맨은 저 녀석은 생명력을 흡수하는 힘을 가졌나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빠르게 라임주스와 하울링겜마저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홀로 남은 벤베크맨을 보며 진정한 강자라면 부딪혀보지 않고도 힘의 차이를 아는 법, 감히 세계 정부에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최후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도로가 난입한 이후 오로성과 초신성으로 불렸던 자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머큐리와 피터가 루피를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앞서 오로성 전원을 상대하며 꽤나 지친 상태였고 머큐리 역시 앞선 대결로 인해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체력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었고 피터는 곧바로 루피에게 다가오며 사구태와 사용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모래구덩이 같은 곳에 빠뜨렸고 피터가 소환한 거대한 모래구덩이 속의 모래는 생명력을 앗아가는 능력이 있었기에 점점 루피의 능력이 해제되어 가기 시작했고 루피의 머리가 반쯤 검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런 장난같은 기술로는 소용없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무장색 배기를 사용하여 피터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루피의 머리는 다시 하얗게 물듭니다. 그리고 루피는 땅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땅의 반동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피터에게 접근하였고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이후 그대로 피터를 내려 찍었고 피터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다가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루피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든 이후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찰나의 순간 머큐리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켰고 머큐리의 검은 루피의 복부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머큐리의 투구에 달린 봉이의 뿔을 잡은 이후 머큐리를 그대로 땅으로 내려 찍었고 머큐리는 속수무책으로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터가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피터는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배기를 둘러 일시적으로 자신의 이빨을 흑화시킨 이후 루피를 물어버렸고 루피는 팔에 큰 상처가 남과 동시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또다시 루피의 생명력의 일부를 흡수했고 루피는 성가시 닿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호랑이 녀석 아까부터 계속 힘을 빼앗아 가잖아.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중얼거리고 그 순간 루피의 폐양색 배기가 이질적인 형태로 방출되었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건 그의 배기 라고 말했고 머큐리 역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만약 저 애송이가 폐양색 배기를 그와 같은 경지로 다루게 된다면 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라고 소리쳤고 피터는 다행히 아직은 미숙한 모양이군.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아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언제 패기를 각성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머큐리 피터와 싸우고 있는 사이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의 대결이 이어졌고 나스조로는 조로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한순간의 방심은 곧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조로를 조금은 무시하고 있었고 제 아무리 조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회복력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세턴은 조금은 전略적으로 대결에 임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조로를 마무리 짓고 워큐리 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로에게 달려든 이후 만독 천수를 사용하여 약 1만 개에 달하는 독폭탄을 조로에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겸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1만 개에 달하는 독폭탄의 최종 정착지를 정확히 읽어냈고 도신루에는 폐양색 패기를, 화도일문자에는 무장색 패기를, 엠마에는 아무런 패기를 두르지 않은 이후 3도류 중독 처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1만 개의 독폭탄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빈틈을 허용한 세턴에게 다가가 일합첨살 요괴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을 나노 단위로 썰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곧바로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은 여유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턴의 팔이 완전히 잘려나가 버렸고 세턴은 내 회복력으로도 소용없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나스조로는 도시는 결코 만만히 볼 적이 아니라네. 어쩌면 저 사내는 이미 류마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네.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해 주었고 조로는 이 세상에 내가 배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말하였고 세턴도 조로의 실력에 경의를 표하며 선장 못지않은 실력이구나. 이제 명실상부 역대 최강의 검사가 되었어. 하지만 그 정도로 나를 죽일 순 없다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팔을 천천히 재생시켜갔고 세턴의 팔은 약 하루 정도가 지나야만 회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빙크스가 순식간에 벤베크맨을 제외한 빨간머리 적단을 모두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빙크스의 검 T4는 빨간머리 적단의 피를 흡수하였고 붉게 빛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빙크스의 머리를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자신의 검 T4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순식간에 벤베크맨의 총을 튕겨내버리는 데 성공했고 빙크스는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패왕참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공격하였고 벤베크맨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매우 먼 거리에서 정교한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빙크스의 머리를 정확하게 노렸고 은총 일격을 사용하여 단 한 발의 총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며 빙크스를 향하여 총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은총 일격의 탄환은 평범한 탄환과는 달랐고 크기가 거대하진 않지만 매우 빠른 속도와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성스러운 탄환이 날아가는 기술로 사실상 벤베크맨의 필살기격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누가 와도 파괴하기 힘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빙크스조차 은총 일격을 완벽히 파괴하지 못했고 겸색 패기를 사용하여 급소를 피해내는 데 성공했으나 벤베크맨의 탄환이 빙크스의 머리를 스쳐갔고 빙크스의 머리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벤베크맨의 최후의 일격을 인정해주며 아쉽구나, 상대가 나라서 마지막 일격은 훌륭했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주변이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 변한 듯한 환상을 주며 생흡 참검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베어버렸고 벤베크맨 역시 생명력을 흡수당하며 쓰러집니다. 빙크스는 빨간머리 적단을 모조리 쓰러뜨린 이후 알라바스타에 도달하게 되었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무영의 공간 속에서 오로선과 삼선장 조로가 한창 격돌 중인 것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빙크스조차 무영의 공간에 정확한 입구를 찾지 못했고 빙크스는 오로성을 신뢰했기에 그분들이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터, 내가 도맡은 임무는 그분들을 보좌하는 것, 더 이상의 지원군을 허용한다면 기세가 꺾일지도 모른다. 빨간머리 적단만이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 샹크스가 알라바스타에 있다는 것인가. 오랜만에 그리운 형제의 얼굴을 보게 되겠군 이라고 말하며 우선은 샹크스가 무영의 공간 속으로 진입하여 루피와 조로, 키드, 로우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한편 샹크스 역시 무영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기운을 느끼곤 있었으나 정확한 입구를 찾지는 못하였기에 여전히 알라바스타 전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카토레아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카토레아는 나노아나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로 과거 루피와 크로코다일이 격돌했던 장소이자 알라바스타의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빙크스는 카토레아에서 마주한 샹크스를 보며 나의 형제 샹크스여, 둘이 보는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군. 나와 아버지가 네가 싼 똥을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한지는 알고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세계정부로 돌아와라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네 녀석까지 나선 건가? 세계정부로 돌아오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애시당초 나는 세계정부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네 라고 말하였고 빙크스는 여기까진 형으로서의 예의다. 지금부턴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분자를 대하듯 대해주지.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의 동료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온 후다. 같은 꼴이 되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도항해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을, 설마 알라바스타를 빠져나가는 동료들을 말하는 건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그리폰을 꺼내들었고 샹크스의 폐양색 피기가 카토레아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핑크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시련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샹크스 이제야 그 눈이 사내다워졌구나 라고 말한 뒤 핑크스 역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샹크스와 핑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카토레아 근처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기절해버렸고, 공중에서는 하늘을 나르던 새가 떨어졌으며 지상에도 쓰러진 짐승들이 질비했습니다. 루피와 조로가 각각 워큐리와 피터, 나스주로와 세턴을 맡은 사이 키드와 로우는 자연스럽게 마스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마스의 모습을 보며 저 녀석 괴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번갈아 사용하더니 이제 나의 괴수의 날개를 단 인간이 되었잖아 라고 말했고, 로우는 두 개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검은 수염을 제외하고도 더 있었던 건가, 상대는 세계 정부 최후의 전력,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라고 소리친 뒤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넓은 범위의 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어사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물과 심지어 공기의 입자에마저 자성을 부여했고, 마스의 주변은 그야말로 키드와 로우의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마스는 냉철함을 유지하며 장난질을 치는군 애송이들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폐기를 모조리 흡수하는 기술인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의 폐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빠르게 원리를 파악하여 폐기가 흡수되고 있어, 어이 저 녀석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무장색 폐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험할지 모른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키드는 발끈하며 명령하지 마라, 나는 너의 부하가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일렉트리닉 볼을 사용하여 자성이 부여되었으며 전류가 흐르는 고철 덩어리들을 마스에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내며 키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고,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키드를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키드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저항하려 했으나 마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폐기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결국 키드는 속수무책으로 마스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가 나타나 샴벌제를 사용하여 고철과 키드의 위치를 바꾸며 키드를 순간이동시켰고, 로우는 빠르게 마스에게 접근한 뒤 메스를 사용하여 마스의 심장을 도려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이치마대의 날개를 사용하여 높이 비행하며 로우의 공격을 피해냈고, 공중에서 파괴강선을 쏴버리며 로우와 키드를 동시에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마스는 파괴강선을 사용하여 로우와 키드를 동시에 불태워버린 이후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자신의 날개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키드를 쳐서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빠르게 자세를 다잡으며 어사인을 사용하여 마스의 날개에 자성을 부여한 뒤 마스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했고, 로우가 마스에게 접근하여 펑크빌레를 사용하여 마스의 내부에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빠르게 내장 수복 작업에 들어갔고, 마스는 마치 불사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키드와 로우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우와 키드는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오로성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루피와 조로가 오로성을 2명씩이나 상대하는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밀짚 모자의 재능이 워낙 대단해서 그렇지 저 녀석들 역시 손에 꼽히는 재능을 타고났군. 나와의 짧은 접전에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군. 하지만 아직은 애송이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뒤 신의 은총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황금빛 오로라 같은 것이 내려왔고 마스의 공격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내키진 않았지만 합동기를 준비하여 마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준비해라 돌팔이 의사 라고 말한 뒤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스를 잠시 묶어두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댐드 임팩트를 사용하며 전자포를 최대한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로우는 뇌파 형변을 사용하여 마스의 뇌에 손상을 가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순식간에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키며 비틀거렸고, 로우는 저 자식이 다음번에도 뇌파 형변에 당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방에 터뜨리는 거다 뾰족머리 자식아 라고 말하였고, 키드는 꽤나 오랫동안 모은 댐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로우 역시 거의 동타이밍의 골든타임을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로우와 키드의 연속 공격을 허용하게 되었고 전신이 폭발하게 되며 멀리 날아갑니다. 로우와 키드는 연속 공격을 시전한 이후 자신들의 거의 모든 힘을 짜냈기에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쓰러져 있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천천히 다시 일어났고 마스의 얼굴 절반이 날아가 있었고 날개의 절반이 손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키드와 로우에게 다가왔고, 키드와 로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키드는 뭐냐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로우는 의학적으로는 저 정도 손상이라면 움직이지 못할 텐데 젠장 도대체 어떻게 되어온 몸뚱아리인 거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점점 빠른 속도로 키드와 로우에게 접근했고 대금나수를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소환해냈고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가 샴벌제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이동하였고 마스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가 이동할 곳을 정확히 캐치했고 빠른 속도로 그곳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한 뒤 자신의 날개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키드를 정확히 노리는 데 성공했고 키드는 충격을 입으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마스는 파괴강선을 쏴버리며 키드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했고 로우는 마스가 키드를 공격하는 사이 감마 나이프를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로우의 감마 나이프가 마스를 뚫어내는데 실패하였고 로우의 검이 마스에게 그대로 박혀버리며 로우는 마스에게 거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로우에게 황금빛 번개를 내리쳤고 로우 역시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하마터면 인격을 잃을 뻔했군 라고 중얼거립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알라바스타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빙크스가 빨간머리 이적단을 모두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샹크스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한편 공은 샹크스와 빙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내뿜자 폐양색 패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 기운은 빨간머리 샹크스 또 한 명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샹크스와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폐양색 패기를 가졌군. 이 정도 패기를 가진 세계 정부의 전력은 오로성을 제외한다면 미지의 전력으로 불리는 그 남자들밖엔 설마 나조차 정체를 모르는 미지의 전력이 온 건가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서 보낸 임무를 경계하고 샹크스를 돕기 위하여 곧바로 패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향합니다. 샹크스는 빙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세계 정부에는 얼마나 많은 전력이 있지 해군 본부만 하여도 분명한 바다의 패자 거기에 오로성과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까지 더한다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지 근데 이 녀석까지 얼마나 더 많은 전력들이 대기 중인 것이냐 라고 소리쳤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괜히 세계 정부가 세계에서 군림해온 것이 아니라네 이 녀석이 존경하는 해적왕 로저조차도 괜히 두 번째 해적왕이 된 이후 세계 정부에 대항하지 못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 번째라고 로저 선장이 분명 최초의 해적왕일 텐데 라고 말하고 빙크스는 샹크스 네가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검은색 기운을 띤 참격과 폐양색 피기가 결합된 강력한 참격이 샹크스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가령 로저 선장님이 최초의 해적왕이 아니라고 한들 그분의 긍지만큼은 그야말로 해적왕에 가장 잘 어울리셨던 분이다 라고 말한 뒤 로저의 의지를 이어받은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사생승천을 막아섰고 빙크스와 샹크스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뒤에 로저의 형상이 나타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빙크스의 사생승천을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카무사리를 정통으로 허용한 빙크스는 멀리 날아갑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쌍둥이이기에 사실상 얼굴의 상처와 왼팔의 유무를 제외하며 매우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로즈의 의지를 이으며 자연스레 해적이 되며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 되었고 빙크스는 세계정부의 세뇌를 받으며 자연스레 지배를 추구하는 인물이 되었기에 둘의 가치관은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와 빙크스의 재능의 크기는 비슷했으며 두 캐릭터 모두 단련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기에 사실상 백중세의 흐름이 이어졌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팽팽한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군. 바다의 황제라고 자만하는 어중이 떠중이의 수준을 넘어섰군 이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들 중 이 정도 경지에 오르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네. 그 흰수염과 비견되는 이들이니 당연한 이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검이 충돌하였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그리폰과 티폰의 영향으로 인하여 빙크스가 서 있는 곳에는 칠흑 같은 얼음이 드리웠고 샹크스가 서 있는 곳에는 용맹한 태풍이 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흰수염 그자도 결국 세계정부에 패배한 멍청이가 아닌가. 자신의 아들을 구해낸 건 대단했다만 그건 역시 몽키디 루피의 활약이 컸을 뿐이다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낫을 소환하여 그대로 샹크스에게 내리쳤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거대한 낫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얼마 전 워큐리와의 대결로 입은 상처가 터져버렸고 샹크스의 복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며 샹크스는 칼을 놓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의 능력으로 소환된 거대한 낫이 샹크스를 베어버렸고 샹크스는 붉은색 피가 아닌 검은색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이런 부상이 있는 몸이었나. 하긴 콩 정군 총수와 워큐리성을 상대했는데 몸이 멀쩡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지. 지친 몸으로 내게 덤비는 아둔함이라니.
생각보단 실망이군 이라고 소리친 뒤 샹크스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마치 번개처럼 떨어뜨리며 빙크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다시 자신의 검 그리폰을 집어든 이후 능력만으로는 정점에 설 수 없다. 로저 선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의 패기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흰 수염 사후 저 녀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와노쿠니에서 아카이누 원수를, 마리주아에서 아버지와 알라바스타에서 콩 전군 총수에 이어 워큐리성까지 강자와의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재능의 한계점을 돌파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샹크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아카이누, 갈린, 콩, 워큐리와 연이어 싸우며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빙크스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샹크스는 티치와 어두우르가나 섬에서 혈투를 벌였었습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재능의 그릇은 비슷했으며 둘 다 자신의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였기에 사실상 전투의 흐름은 백중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최근 들어 강자와 연이은 대결을 펼치며 서서히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나가기 시작했고, 샹크스는 빙크스를 점점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빙크스 역시 만만치 않은 적이었고, 샹크스가 많이 지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투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빙크스와는 반대로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하였고 최대한 템포를 빠르게 하며 빙크스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급해진 건가 샹크스,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기 이전에 승부를 본다라 훌륭한 작전이로군. 하지만 내가 순순히 응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검 티폰의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티폰을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한 이후 샹크스를 멀리 쳐내며 샹크스와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주변에 수많은 원원들을 소환하여 샹크스의 움직임을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먼 거리에서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의 형태로 방출하며 빙크스의 어깨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빙크스의 어깨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빙크스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샹크스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폐왕참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샹크스 역시 폐왕참을 사용하여 빙크스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다시 한번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멀리서 둘의 기운을 감지한 콩은 저곳인가 라고 말한 뒤 빙크스와 샹크스의 대결이 진행되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편 어느덧 샹크스와 빙크스의 대결은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샹크스는 자신의 체력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슬슬 대결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맹렬한 혈투를 주고받은 이후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모두 비범벅이 된 상태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오랜만이로군, 이런 싸움은 샹크스 이 정도로 강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샹크스는 이제 길고 길었던 전투를 마무리할 타이밍이군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폐양색 패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하였고, 빙크스는 본능적으로 다음 합이 이 대결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마지막 수를 준비하는 건가? 내가 응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샹크스의 기술을 피해낸 뒤 계속하여 시간을 끌면 자신이 유리할 테지만 빙크스는 호승심이 강한 인물이기에 굳이 샹크스의 기술을 피해내지 않고 샹크스의 기술을 맞받아치며 샹크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자신의 필살기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빙크스의 주변에 검은색 연기를 띤 죽음의 에너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에너지를 가졌으며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폐왕어천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매우 강력한 참격이 빙크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어둠의 기운과 죽음의 피로 강화된 참격을 일격에 날리는 기술인 압력 사기 참격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폐왕어천 카무사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왕어천 카무사리와 빙크스의 압력 사기 참격이 충돌하게 되었고, 두 기술의 위력은 거의 같았기에 서로의 기술이 서로의 기술을 뚫어내지 못하였고, 매우 강력한 폭발과 함께 샹크스와 빙크스의 기술은 공중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